저희가 오늘은 우리가 원래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던 의도는 자가진단 리스트랑 그리고 기존 코로나 블루 대처 방안에 행동 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되게 다른 결과가 나왔어.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을 했는데 그거랑 달리 긍정적인 대답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회의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작아지는 리스트랑 코로나 블루 대처 방안을 개선하려고 했던 의도와 맞지 않아 가지고 맞지 않았다고 느꼈어. 그래서 GCP 진행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팀원들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려고 하거든. 그래서 각자 설문조사 결과가 어땠는지부터 말해 보자. 아, 아, 저, 고원영이 먼저 말할게. 응? 나, 나는 일단 응. 우리 조원들과 나 모두가 예상으로 자가진단 리스트에 대해서 응. 그래도 여기 보면 응. 내 92%, 70 0점 해보신 걸로 이렇게 거의 다 나왔잖아. 그래서 응. 좀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이 그래도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 응.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아래로 조금 응. 설문조사 결과 그 자가진단 결과로 자신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던 문항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긍정적인 답변이 절반보다 더 많이 나왔고 응. 부정적인 응답은 20%채 안 나와가지고 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 또한 그 부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들 안에서 잘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답변을 한 사람들의 이유는 감정 기복을 영향으로 그때그때 결과가 달라져 자가진단이라는 것 자체에 의미가 없다고 느꼈다라는 게 답변한 게 대부분인 것으로 보였어. 또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본 활동이 귀찮아라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이었거든. 그래서 이러한 결과의 감정 기복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각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느껴졌고 이러한 진단 리스트는 전문가의 손길을 받았다고 생각을 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진단 리스트를 수정하려는 계획을 조금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대안책으로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쪽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어. 또 활동하기 귀찮다는 이유, 우리가 이러한 이유는 그 이후 널리 알리고 홍보해서 접근성을 실험하고 실제로 체험해 보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응. 다른 애들은 어때? 어, 나는 박철인데 원영이 어. 말 잘 들었고 응. 어, 먼저 다시 한번 올려줄래? 코로나 아, 블루 자가진단 있는 쪽으로. 1 번 여기? 어, 응. 맞아. 원영이 말처럼 응. 이게 우리의 예상과 완전 빗나갔잖아. 응. 그렇게 좀 살살 내려줘. 오케이, 오케이. 원하는 번호 얘기할래? 3-1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어, 원영이 말처럼 그 정신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었다는 답변이 응. 우리의 예상과 달리 많이 나왔는데 응. 그 이유로 응. 공감되는 질문이 많아서 응. 자가진단이 수월했고 결과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런 게 가장 주된 의견이었잖아. 응. 나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 응. 특히 디자인 면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응. 트러스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코로나19 응. 우울증 응. 어, 자가진단 리스트를 사용해봤잖아. 응. 거기에서 특징적이라고 한 것은 응. 내가 생각했을 때 응. 거기서 쓰인 화법 응. 그리고 트러스트 질문 그 자체 이렇게 두 가지가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어. 응. 음, 기존의 우울증 자가진단 리스트를 많이 봐왔잖아 우리가. 응. 거기서는 딱딱한 화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다 점수화 시키잖아 항목별로. 응.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피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너무 형식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트러스트 회사에서 나온 건 뭔가 조금 더 친근하고 구어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리고 좀 뭔가 따뜻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이 트러스트가 갖고 있는 이러한 화법,
이게 지금 나온 결과를 조금 설명해 줄 수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 아, 그리고 그러니까 어, 어, 그 뭐지? 그 자가진단 리스트에 관한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이 트러스트에만 뭔가 국한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국한되었다기보다는 우리가 트러스트로만 설문조사를 했잖아. 응. 그래서 이 트러스트를 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응. 다른 우울증 진단 리스트와 달리 이러한 차별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의도에서 말을 했었어. 음, 어, 알겠어. 그리고 또 생각이, 사실 코로나19 블루, 아니 코로나 블루 응. 자가 진단 리스트든 혹은 MBTI 검사든 응. 이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는 어떤 간단한 테스트라고 생각을 했어. 다시 말해서 이게 우울증 혹은 우울감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마냥 무겁게 그들한테 다가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그들이란 이거 참여했던 분들, 무겁게 다가간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자신의 결과를 조금 더 친근하고 재밌게 받아들이는, 마치 한때 유행했던 MBTI 검사나 혹은 다른 검사들처럼 뭔가 이러한 사용자들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접근 방식을 갖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또 나오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정리해 보면 이게 과연 코로나 자가 진단이라는 게 정말 심리 상태 파악에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은 이 테스트 자체가 그냥 하는 사용자들에게 위로를 건네주는 하나의 메시지로서 의미가 있는 건지, 혹은 자신의 감정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건지, 어, 조금 생각이 이렇게 넓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응. 좀 다시 내려줄래? 몇 번? 어, 이제 행동 지침 2-2번으로. 이거. 네. 우리가 뭐 자가진단 리스트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달랐지만 뭐 대처 방안에 대해서 나왔던 자가진단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특히 원영이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귀찮아서 많이 안 했다고 하셨는데, 음, 이게 사실 귀찮아서라고 우리가 항목을 만들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게 과연 그들의 뚜렷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선택지였나? 이게 의문이 드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거 귀찮다고 그냥 뭉뚱그려서 설명하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왜 귀찮아를 선택했는지는 잘 몰랐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 왜 귀찮다고 했을까? 평소에 아마도 이러한 행동 지침을 많이 들어와서 약간 심리적 피로가 쌓인 게 아닐까? 그래서 귀찮다고 표현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리고 뭐 평소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다른 할 일이 있는데 뭐 이것까지 굳이 해야 돼? 귀찮아서 안 했어. 뭐 이렇게 말한 걸 수도 있고, 혹은 행동 지침이 너무나 빈약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아, 나 못해. 이런 감정 때문에 귀찮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용자들이 직접 뭐 해보고 경험하고 뭐 실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그리고 내 생각을 여기서 마칠게. 오케이. 나 그 방금 귀찮다는 그 대답이 가장 활동하지 않은 이유로 많이 나왔던 거에 관해서 철이랑 비슷한 모먼트로 생각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말해 볼게. 어? 그 나도 그 귀찮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고 느꼈거든. 근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향으로 우리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귀찮은 감정 때문에 행동 지침에 대해서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진 귀찮음보다 다른 긍정적인 감정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뭐 행동 지침 그거에 대해서 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행동 지침을 뭐 게임 퀘스트화해서 귀찮음 느끼는 사람들에게 성취감을 제공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고, 아니면 그거에 대한 효과에 대한 내용도 그게
세 번째였거든. 28.9%로. 그거에 대한 내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효과에 대한 홍보에 우리가 앞장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어. 음,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볼까? 민성이랑 예선이랑은 어때? 일단 나도 너네들처럼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는데 일단 그 뭐지 우리 설문조사할 때 나는 처음에 극단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코로나 블루처럼 이런 우울감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그 설문조사 같이 내가 그런 신경 써야 하는 일 있지. 그런 것들은 하지 않을 거라고 편견을 가졌고 당연히 그러니까 우울감 느끼지 않는 사람들만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아 그냥 뭐 당연히 우울감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부탁에 맞춰가지고 설문조사 했을 뿐이니까라고 치부한다고 나도 처음에 생각했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너무 어리석고 죄송하더라고. 왜냐하면은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일상생활도 못하는 사람처럼 취급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 죄송했고 왜냐하면 이게 애초에 코로나 블루가 일상의 변화로 인한 무력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 무력감들도 그분들이 생활을 하다가 느낀 감정이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다들 그분들에게 좀 죄송했어. 이제 약간 조금 전체적인 느낌이었고 이게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고 싶었는데 어. 그 아까 철이가 낸 의견 중에서 그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분들 중에서 그 자신의 사태를 파악하기 쉽다고 말했던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거 있잖아. 나도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나도 철이처럼 기존 우울 진단 설문지나 인터넷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하는 검사나 학교에서 하는 우울증 진단 검사 이런 것을 봐도 트러스트에선 나오지 못한 것들이잖아. 코로나 블루 설문지는 그러니까 트러스트에서 나온 코로나 블루 설문지는 확실히 다르거든. 철이가 설명한 것들 모두 그런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들이 고민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 자가진단 리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지를 보고 바로 머릿속으로 그런 판단이 안 될지 모르지만 내면으로는 약간 나를 걱정해 주네라는 느낌을 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설문 대상자들한테 드린다면은 이렇게 답변할 것 같아. 그래 잠시만. 천천히 말해. 잠시만. 미안해. 그래서 그러니까 트러스트에 나온 그런 설문지들이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져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궁금한 거지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면에서 만약 의도하고 설문지를 구성했다면은 우리가 약간 못 겪어본 그런 코로나 블루에서 심리 파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딱 한 번만 진행했을 때는 이렇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뭔 얘기냐면은 내가 20점, 30점, 40점, 50점, 60점까지 다 진행해 봤는데 이게 진단 리스트에 나온 결과가 다 모든 같은 정도의 우울감으로 치부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왜냐하면 답변이 다 똑같았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일정 시기가 지난 후에 우울감이 더 심해져가지고 트러스트에서 약간 도움이 됐었는데 해가지고 재방문한 사람이 처음 진행했을 때보다 점수가 높았는데 답변이 똑같아. 그러면은 위로 메시지나 아니면 자신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파악이 오히려 안 되고 더 신뢰를 떨어뜨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만약 일회성으로 활용된다면은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 그 의견은 좀 비슷한 게 있어. 아까 우리 설문조사에 개선 방안을 적어주세요에 있었어. 그거 너네도 받았겠지만 그 어디 개선 방안에 대한 그러니까 검사는 잘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뭐 행동 지침에 관한 게 되게 부족했다. 되게 비슷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거에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개선 방안을 적어주신 분이 많았던 것 같아. 근데 약간 이거는 그런가? 그럼 그 사람들도 다 여러 번 해보신 건가? 그런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냥 대처 방안 자체에 불만을 가지고 계신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응. 그냥 거기 일단 나온 결과에 대해서. 근데 너의 의견 이해해. 그러니까 일회성으로는 괜찮은데 다회적으로 문제가 계속 있다. 사용해서 하기엔 좀 그런 것 같아.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예선이 의견 한번 들어볼까? 나도 여태까지 너희들이 얘기한 의견을 잘 들었고 그거에 대해 동의를 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 아까 원영이가
그 전체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설문조사 자체를 원래 고치자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나는 이 트러스트 관계자분들에게 우리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기를 제안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해. 우선 설문조사 4번으로 내려줄래? 잠깐만. 4번에 자가진단 리스트가 어떻게 개선된다면 좋을지 우리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았잖아. 여기에 내가 분석을 해봤는데 가장 많이 달린 답변이 답변 문항이 세분화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있었고, 그리고 다른 그 코로나로 인해 변한 환경을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거든. 이런 도움되는 분석 의견들은 트러스트 관계자에게 메일이나 이렇게 Q&A 식으로 전달을 해서 이렇게 수정해 저희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기를 혹시 제안하고 싶습니다라는 식으로 메일을 보내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거는 약간 내가 따로 생각을 해본 건데, 이 4번에서 나온 의견 중에 답변의 비율이 안 맞는다라는 대답이 있었거든. 긍정적인 건 3개인데, 긍정적인 건 1개인데, 우울한 건 3개다. 이런 답변이 있었단 말이야. 나도 맨 처음에 이걸 보고 약간 답변의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코로나 블루, 이렇게 자가진단, 즉 우울증 자가진단 이런 게 내가 얼마나 우울한지를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우울한 항목이 더 많아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선택지 하나로 있는 거로 고르면 되고,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 우울감을 느끼는지 세분화된 선택지에서 고를 수 있어야 그게 코로나 블루나 우울감에 대한 자가진단 리스트의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답변 개수의 편향 문제는 내가 봤을 때 이 생각으로 답이 된 것 같아. 그리고 나 행동 지침 음. 어 이것까지. 근데 중간에 잠깐 끼어들어 미안한데 잠깐 아, 얘기하자면 아, 너가 제시해준 뭔가 의견? 트러스트 관계자들에게 수정 제안 메일 아, 보내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고마워. 오케이. 계속 얘기해줘. 그리고 아까 행동 지침 관련해서 앞에서 다들 잘 얘기해 줬는데, 철이가 귀찮아서 행동 지침을 안 해봤다라고 하는 의견 중에 철이가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행동 지침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피로가 쌓인 게 아닐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나는 이거에 조금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 나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한 이후로 방역 수칙을 강조하는 건 많이 봤는데 이런 활동들을 홍보하는 걸 본 기억은 별로 없어. 그래서 나는 설문조사 답변 중에 사실 이런 활동이 있는 줄도 몰랐다라는 답변이 그렇게 놀랍진 않았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문장 형태로 제시된 행동 지침을 약간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런 행동 지침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면 접근성도 높이고 이런 행동 지침의 효과를 직접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런 귀찮아서 활동을 안 해본 사람은 나 같은 경우에도 나도 그렇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권고하는 활동을 많이 해보는 편은 아니야.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 활동을 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귀찮다고 느낀 경우였거든.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우리가 직접 이 활동들을 해보고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리면 그들도 이런 행동이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것 같고, 이로 인해서 귀찮음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 활동들을 해보는 것도 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나의 의견은 음, 이걸로 마칠게. 좋아, 좋아. 그 교수님이 현장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그 음, 부분에 관해서 기존 대처 방안들 우리가 직접 실천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그 소감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 이런 걸 좀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 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유선이 의견에 찬성한다는 의미야. 혹시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 있는 사람 있어? 나 아까 전에 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응. 자가진단 리스트의 목적을 내가
그냥 심리 상태 파악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이 사실 직접 우울증이나 혹은 코로나19 자가진단 리스트를 보면은 우리가 했던 트러스트 활동을 보면은 거기 트러스트 사이트 결과 화면에 밑에 주 1회 검사를 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주 1회를 했을 때 2주 이상 24점 이상이면은 민성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같은 결과만 나오잖아. 네. 24점 계속 이상이 2주 동안 나오면은 전문의의 상담을 꼭 받아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단순히 심리 상태 파악이 그 리스트의 목적이 아니라 음. 너가 만약에 2주 동안 계속 음. 24점을 넘긴다면 너는 정말 좀 위험한 상황이야. 너는 병원을 가봐야겠어. 약간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가진단 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아까 민성이가 이야기했던 거에 대해서 약간 반론을 하자면 그 점수를 20점, 30점, 40점, 50점이 만약 똑같이 나온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 좀 이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래도 되는 게 어느 정도 점수만 넘으면, 음. 그리고 그게 좀 지속된다면 넌 병원에 가야 돼. 지금 병원에 가라 마라. 이 근거를 병원에 가라고 권유하기 위한 이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음. 조금 그 점수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큰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음. 이에 대해서 민성의 의견은 어때? 나는 그 멘트보다 그 결과에서 나올 때 어떤 멘트였냐면은 하루에 알람 메시지, 그 재난 문자나 이런 것들을 그거를 약간 꺼놓거나 아니면은 그 약간 좀 몇 분 동안 하루에 몇 분 이상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그 아까 철이가 말한 것 중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병원에 가라는 거는 그러니까 잘 못 봤고, 그 다음에 그건 봤는데 만약에 나도 그걸 봤었다면은 다른 의견을 냈을 것 같아. 음. 철이랑 같은 의견을 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약간 좀, 그러니까 대처 방안을 줬는데 그 병원 얘기가 아니고 진짜 그냥 그 문자 그냥 하루에 15분 이상 뭐 보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얘네 좀 음. 이상한 애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알겠어. 나 그 설문조사에 관한 내용 중에서 자가진단 리스트 개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 적어달라고 한 문항 있었잖아. 이 4번 문항.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되게 좋은 의견을 하나 찾았거든. 잠깐만. 이거야, 이거. 개인의 주관에 의한 진단뿐 아니라 심리학을 접목시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연상되는 것을 통한 진단을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훨씬 자세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신선했거든. 이 의견이 왜 신선했냐면 자가 진단하면은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 우울증이 심하다고 이렇게 뜰 수도 있는데 이게 자기가 예전에 겪었던 뭔가 안 좋았던 경험의 그 기분 순간에 가져올 수도 있고 그냥 자기 감정 기복이 원래 심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억 때문에 좀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방지하고자 그 어떤 상황에 대한 바로 느낌을 받는다면 그 최고의 문제였던 감정 기복에 대한 그런 걸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근데 이거는 이런 심리 상황을 고안하는 건 우리가 하기보다 뭔가 전문가들이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하고 그 설문조사가 아니라 자가진단 리스트를 고안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건의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 음, 이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도 될까? 응, 응, 윤선이 의견을 잘 들었는데 응, 나도 충분히 이게 그래도 요즘에 심리학에서 어떠한 상황 같은 그림을 보고 이렇게 실제로도 이렇게 아이 보고 그림 그려가지고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분석하는 뭐 그런 게 있잖아, 응, 사실. 응,
찾아보기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자가 진단을 보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게 약간 돈도 많이 들고 보편적으로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에서 조금 뭔가 부족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건가? 개인적인 상황을 이렇게 하나하나 추려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의견인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되고, 1대1 상담이 돈을 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거라는 내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게 됐어. 오케이, 이해했어. 우리 오늘 혹시 더 의견 말할 사람 있나? 없으면 좀 기다려볼까? 있어? 없으면 우리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도록 하자. 너네 의견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았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의도했던 그 기존의 그 설문조사 결과랑 우리가 원래 하기로 했던 자가진단 리스트 개선이랑 기존 데이터 방안 개선에 대해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게 보통 그 설문조사 결과보다 설문조사 결과가 아니라 자가진단 리스트 결과보다 데이터 방안에 뭔가 좀 초점을 두자 했던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 그런가? 아니, 많이 나왔던 것 같아. 그치? 많이 나왔던 것 같지? 맞아. 아이디어하고 서로에 대한 의견을 음. 많이 나눈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러면 그 데이터 방안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현장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우리가 이제 기존 방안에 대한 문제를 알고, 이걸 개선할 때 그거에 대해서 뭔가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대처 방안을 직접 해보고 거기에 대한 느낀 점이나 그런 걸 한번 느낀 점이나 뭔가 개선할 점이나 이런 걸 찾아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 나도 좋은 것 같아. 그래. 음. 그러면 한번 오늘 회의는 말할 거 있어? 아니, 응. 잘 안 들렸는데 내가 체험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일주일 동안.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회의는 여기서 정리하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소감이나 이런 건 다음 회의에서 한번 들어보자. 좋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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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